제주대학교의 박병욱 교수라고 합니다. 자, 앞서서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정보기획권 조정, 특수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그리고 또 김강진 의원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학술적이고 총론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과정에 어떤 그 정보기관의 역사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수사와 정보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비유를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뭐 다른 의원님들 와셔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죠. 그리고 김한정 의원님 김대중 정권 때 그때 어떤 정보 개혁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김영삼 정권 때 21년 전에 사실 그 국가보안법상 어떤 불고지죄냐 찬양 고무죄와 관련된 이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폐지했다가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정보조정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93년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했다가 96년에 다시 이제 계약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도입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은 오히려 그때 이제 처음 개혁이 논의됐던 그때보다 훨씬 더 개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왔고, 오히려 테러 같은 이런 영역에서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상당한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됐고, 오늘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정보기관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관련된 우리 서본교로로 나누지 않고 숫자를 매겨서 얘기를 했는데요. 숫자 제목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수사권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보기관이 수사를 한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허위 자백을 유도할 수 있는 입건 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지고 허위 자백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이슈로 수사권을 가지고 몰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 최근의 사건들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민혁명당 사건이나 동백님 사건에서 이러한 분들이 바로 어떤 정보기관의 수사, 다음에 기소, 재판 절차를 거쳐서 사형이 되고 이러한 사건들이 많았고, 나중에는 이분들 다 재심에 의해서 무죄 판결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 발단이 바로 정보기관이 보안수사권을 가진 데서 비롯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35쪽 2번에 가시면 결국 이제 같은 내용인데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사가 파견돼서 국정원에 가서 어떤 그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 속성상 이게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검사가 어떤 그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러한 검사가 왜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심지어 세트까지 만드는 그런 수사 방해하는 행태에 이용이 됐을까 했을 때 그 정보기관 자체는 밀행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마저도 공정성이나 예단금지, 무죄 추정 이런 적법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마저도 국정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밀행성이라는 이런 깜깜한 동굴 속에서 이런 비밀이 유출되지 않을 거다 이런 걸 알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8쪽이 세 번째 가면요, 타 부처에 대한 보안 업무 조정 권한이나 보안 감찰권,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봤을 때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 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얘기를 했을 때 입법, 사법, 행정 3부에만 우리가 국한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몽테스키에가 처음 얘기했을 때는 어쨌든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혼재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 재판관은 압제적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력이 혼재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 내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이렇게 보안 업무 조장 권한이나 보안 감찰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다른 부처의 업무를 들여다보고 소집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국정원이 다른 행정부처 위에 군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40페이지 쪽에 보시면은 결국은 타 부처의 이러한 권한을 이유로 타 부처의 정책적인 영역에도 깊숙이 관여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광우병 촛불 사건이나 4대강 댐 건설 세월호 사건 40쪽 윗페이지인데요. 이러한 국정원이 정보 조정 권한을 매개로 해서 상당히 행정 각부의 정책 집행에 자신들의 그러한 입김을 행사해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청와대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권력자의 의지가 상당히 이제 작용을 했겠죠. 근데 이러한 권한을 매개로 해서 얼마든지 타 부처의 이러한 정책적인 영역에 깊숙이 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요체인 이러한 정상적인 토론이나 협의를 거쳐서 정부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권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사 경찰 기능이 혼재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을 통제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전공을 앞에서 행정법, 경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정보기관의 그 연원이 어디냐 했을 때 군사적인 영역에서 찾는 경우도 있고 경찰 영역에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죠. 혼재되어 있지만 어쨌든 경찰의 이제 하부 기구로 이렇게 존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치경찰 파트가 존재하기도 했고, 게슈타포도 마찬가지고, 우리 1800년대에 독일의 프로이센 제국 같은 데 보면은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경찰 영역이 있었습니다. 공식 명칭 정치 경찰이고, 우리나라 나중에 오면은 뭐 사찰과 정치적인 사찰을 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이러한 기능들이 정보나 수사 기능이 혼재가 돼버리면 수사와 관련된 이런 원칙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9.11 테러에서도 자, 이러한 그 권한을, 정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저기도 안 줬다는 거죠.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개별 정보기관에 주지 않고 국가정보장에게 줬습니다. 국가정보장은 정보 수집 권한을 가지지 않고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면서 정보 조정 권한만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권한 자체로 상당히 큰 권한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와 수사의 결합도 그러한 과거의 어떤 게슈타포식 그러한 국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주의 확장의 문제도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육군본부 직할부대 42쪽인데요. 특무대나 현봉대가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민간인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고 체포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군사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군사정권의 어떤 기구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경찰 기구들이 관여를 했는데, 지금은 국정원에서 법상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군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43쪽에 보시면 국정원법 제3조 3항에 내란이나 외환뿐만이 아니라 형법상의 군형법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고요. 사법경찰권, 일반 사법경찰권 외에도 보면 군사법원법상 규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대에서 충분히 이제 간첩이나 군사기밀, 언급된 군형법상의 영역에 대해서도 범죄 수사를 하고 기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반 경찰과 협력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민간 이런 군사 영역 구분 없이 군사법 경찰 관리, 일반 사법 경찰 관리 이런 역할을 가지면서 이제 전체 이제 우리 사회를 군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군사주의가 국정원을 매개로 해서 여전히 막강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45쪽 가보시면 문민화의 원칙을 고려한다면은 당연히 이러한 민간인에 대한 수사는 민간 수사기구, 민간 검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의 영역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권한들이 국정원 제3조 3항의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과 군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47쪽 이제 가보시면 사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은 전신은 우리가 안전기획부고 그 전신으로 우리가 중앙정보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보부는 새로 만들었다. 군사정권에 새로 만들었다. 군대 인력 투입해서 이제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중앙정보부 이전의 전신은 우리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조직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중앙정보부 만들 때 있어서도 당연히 군사적인 이제 군인들이 참여했지만 일정 부분은 경찰에서 인원이 가서 이렇게 치안국 사찰과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19세기 초반이나 1871년 독일 제국 때 이렇게 이제 정치경찰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민간 영역 정치경찰이 존재했다가 이게 떨어져 나와서 정보기구로 이제 된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혼재된 그러한 기구가
어떻게 이제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제 고문을 행사하고 예단의 단계에서 고문을 행사하고 수사를 하고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지켜와 봤다라는 겁니다. 48쪽 이제 가보시면 요즘 이제 국정개혁위원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번 정부 들어서 모든 개혁이 개별 부처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틀 안에서 운영되는 한 제대로 된 개혁안이 도출될 수 없고 결국은 어떤 그 정보 조정을 통할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 주도로 행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수사, 기소, 정보 수집부터 기소, 수사에 이르는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는 이러한 영역에서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안전 구축 구조라는 이런 문제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전 구축과 관련된 모든 기구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인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51쪽입니다. 약간 지금 딱 10분 됐는데요. 마지막 요 한 가지만 하고 토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제 정보기관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은 정보기관의 속성으로서 많이 이제 지적이 되어 왔고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기관이 정당성을 얻으려면은 민주주의 어떤 가치 질서 이런 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의 정보기관, 국내 정보기관의 이름은 헌법소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립된 상반된 가치를 어떤 밀행성과 민주주의의 어떤 투명성, 민주주의의 의사 반영 이런 양립된 가치를 서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하고 이제 밀행성과 관련된 이러한 그 조화와 대립관계 속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너무 안 해져 왔다.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의 이러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정보기관이 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폐해적인 요소 그 자체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외부에서의 민주적 통제가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많은 내용들 말씀해 주셨는데 학술적인 차원에서 좀 전반적으로 총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